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딱 한 집만을 갖춘 채로 백한테 이 외곽 쪽, 바깥쪽과 안쪽 모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 와중에 지금 이 백돌 날일자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빛까지 반짝반짝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뭔가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은 돌로 보이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흑의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마가 바깥쪽에서 백의 결함을 찾아내기는 좀 곤란해 보이죠. 여기 호구를 먹여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쪽을 단수 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길 붙여간다고 해서 백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특별한 수단을 부릴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만에 하나 혹시 열릴 수 있는 패를 위해서 패감을 축적을 해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도저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죠. 자연스럽게 눈이 옮겨오게 됩니다. 바로 이 귀 쪽에 있는 백돌들과 어떻게 하면 춤을 추면서 이 흑돌들에게 구멍을 하나 마련해 줄지를 보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한번 출발을 해봐야죠. 백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 이렇게 바깥쪽을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이 뭔가 좀 이렇게 궁도를 살짝 좁혀주면,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바로 여길 두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백이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것은 흑이 굳이 두지 않더라도 나중에 백이 이쪽은 한번 둘 수 있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백이 이 한 점은 또 제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 이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것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요 자리를 잇는 순간 이제 더는 안쪽 공배가 필요하지 않은 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백이 빅을 내줬다는 것은 흑에게 솟아날 구멍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한껏 넓혀가서 다음번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노라라고 지금 흑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흑이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지금 쉽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흑이 준비해 놓은 필살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먹이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백이 이어가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선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가 두 점을 침착하게 따내야 되거든요. 자, 요래 놓고 어디가 됐던 하나를 먹여쳐 주면은 자, 다시 한번 빅 완성입니다. 여길 두는 순간 백이 한 번 더 따낼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누가 됐던지 간에 평생 둘 수 없는 자리가 되겠죠. 자, 물론 흑은 위로 먹여치더라도 요 한 점을 헌납을 하면은 역시 한 집을 나란히 공유를 하면서 이 백대마와 삶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대성공입니다. 뭔가 좀 백이 집을 잘못 넓혔을까요? 여길 둬서 이 자리를 역시 치중 가는 게 좋은 수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백의 구상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흑이 안형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간다는 거죠. 백은 역시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이렇게 먹여쳐 주고 백이 잊지 못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백이 두 점을 제압을 할 때 한 점을 좀 더 집어넣어 주면은 결국은 또 빅이 나게 됩니다. 자, 흑의 입장에서는 두 점을 키우는 순간에 여기다가 한 점을 줘도 되지만 반대쪽으로 한 점을 더 키워주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백은 이때 지금 모양을 좁힌 것이 실수예요. 뭔가 좀 다르게 모양을 좁혀볼 수 있을까요? 둘 수는 있죠. 하지만 흙이 바깥쪽을 찔러 놓고 나면 결국 한 점을 이렇게 헌납을 하면은 방금 전보다 이제 따내는 돌수도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집으로도 흙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좁히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더 안 좋아요. 이것은 이렇게 치받아주고 최소한 먹여치면은
무려 흑선빅이 나면서 흑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자, 나는 선빅보다는 집으로 조금 더 받아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백이 이렇게 있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자리를 있는 순간 이것은 빅이 아니라 유가무가로 흑은 이 패를 일방적으로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유가무가로 백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끊어갈 때 흑이 이 한 점을 따내면 자, 이런 빅은 굉장히 생소한데 자, 이게 빅입니다. 흑이 유가이고 백이 무가이지만 백이 이쪽도 둘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쪽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다른 자리를 갈 때 흑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자리도 두는 순간 따내고 나면은 모든 빅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흑이 양쪽이 유가이고 백은 무가이지만 여전히 빅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빅은 흑의 입장에선 집으로 엄청나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 귀에서 한 점을 따내기도 했고 백이 한 점도 돌을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흑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도 백이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역시 백은 안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넓혀서 백은 지금 궁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흑이 어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데를 두려고 둔 것이 아니죠. 빅을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안 두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메꿔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길 뒀을 때 흑이 뭔가 여길 두면은 대꾸를 해주면 안 돼요. 대꾸를 해주는 순간 흑이 다시 한번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꾸를 하지 않고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흑대마가 오히려 전부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역시 바깥쪽에서 찔러가는 것은 너무 좀 책략 부족이라는 수가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수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뭐 이런 데 찝는 것은 좀 논외이지 않을까요? 있기만 해도 흑이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기를 막아가더라도 이 끊는 단점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백이 바로 다 빵 따내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이 바깥쪽 응수는 이 수는 최악, 여기도 뭐 지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한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양쪽이.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안쪽에서 뭔가 노려봐야 되는데요. 자, 몇 가지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백이 막았을 때 수상전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패스. 아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치중 가는 거. 많이 구상을 하게 돼요. 백이 이렇게 궁도를 두면 바깥쪽을 여기를 메꿔가지고 이렇게 한 점을 또 키워버리면 따내봤자 이렇게 다시 먹여쳐서 자, 석점을 내주긴 하지만 뭐 어쨌든 완벽하게 빅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또 은은하게 일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어딘가로 무시를 하고 이 흑대마의 수를 활로를 줄여버리면 자, 지금은 백이 한 수 빠르게 이 흑대마를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치중 가는 것도 너무 여유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반대쪽으로 메꿔가더라도 여전히 흑대마는 모두 함락이 되고 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의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 뭐 대충 어딘가를 돌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좀 눈에 들어오죠. 자, 요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 수는 일단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단수가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너무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런 수를 두더라도 백이 이어주면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백은 있는 것 대신에 여기를 뒀을 때 이 한 점을 따내버리면 자, 술기에서 착오가 나오기가 쉬운 모양이죠. 이 돌이 따내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이 안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백이 여길 따내버리면은 여전히 흙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인데요. 어디가 일감으로 보이시나요?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감 중에 하나가 여기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한 점을 키워버리고 백이 따내면은 이 자리를 쑥 찔러서 백이 어디가 됐던지 간에 메꿔오면은 그때 비로소 먹여치는 수를 한 방을 두면은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흑은 8번으로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흑이 백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의 요령은 이렇게 흑이 들어왔다고 해서 백이 이도를 바로 따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배 메꿀 때 여기를 따내면은 백걸리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요 찝는 수가 정말 아주 호수이자 기막힌 묘수로 보이는데요. 백이 다른 대응은 없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빅이 났었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이런 수가 또 있는데 일단 손을 빼는 건 안 되니까요. 끊으면은 백돌 두 점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일단 백은 두 점을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흑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를 메꾸면 백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자,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두 점을 제압을 선수로 하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왜냐면 흑이 지금 빅이 난 것만 해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흑이 조금 더 좋은 수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바로 여기를 젖혀가게 되면은 백이 지금 빅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을 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흑이 요 가운데 자리를 들어가면은 1의 1 자리를 들어가면은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먹여쳐 봤자 따내게 되면 자,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어떤 곳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백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가 성립이 돼야만 나쁜 수가 아니라는 판명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도를 공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수를 한번 쳐주고요. 좁혀주는 순간 빅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무료 흑선빅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백이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이 밀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백이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궁도를 한껏 넓히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느는 순간 이게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막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돌이 안 놓여 있을 때는 여기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이 빵 따내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흑이 손 빼는 거는 뭐 메꿨을 때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흑이 해보려면은 어딘가 이렇게 먹이를 줘서 백이 연결할 때 단수 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백이 한 번을 툭 따내면 무려 3점을 따냈죠. 자, 이제는 이 들어가는 수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가면서 자, 흑의 꿈은 이제 이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많은 분들의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정답인데 또 백의 최선을 찾아가는 힘을 갖춘 분이라면 이 변화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여기를 예상 밖으로 붙여가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일단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선치중을 날렸기 때문에 바깥쪽을 이렇게 메꿔가면은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쵸. 그리고 만약에 백이 빅을 안 만들겠더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는 그냥 치기만 해도 결국은 빅이 나게 돼요. 네. 오히려 흑한테 뭐 이런 패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자, 뭐 이게 이해득실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빅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좁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쉽게 단수 한 방, 그 다음에 찌르기 한 방을 두면은 여전히 또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어이없게도 1의 1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따내야겠죠? 따냈을 때가 재밌는데 만약에 나는 빅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빅이 되긴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백이 잘못 둔 수를 도울 때면
응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냥 따내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백이 단수 치면은 이렇게 찔러가면서 요 자리를 백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백이 한 점을 잡는 동안 흑이 도망치면은 유가무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따낸 다음에 백이 다른 식으로 메꿔오면은 이쪽을 단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대쪽을 단수 쳐가면은 이 백돌들이 자충으로 모두 다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두더라도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백은 여기서 딱 얼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쪽을 들어가더라도 흑이 백을 다 깨부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먹여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데요. 자, 백의 최선의 응수는 뭘까요? 좁히는 거는 방금 계속해서 비긴하는 걸 보여드렸죠. 여기를 좁히더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찌르면 결국은 또 빅이 나게 돼요. 이 자리를 따내는 것은 오히려 백이 후수빅이 되는 거고요. 자, 뭐 여기를 두더라도 빅이 됩니다. 안 두면 그만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최선의 응수 넓혀야죠. 하지만 잘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넓히면 될까 안 될까요? 치중 갈 때 단수 치겠다. 여길 두면은 따내서. 자, 흑의 계획, 지금 백의 계획이었는데요. 자, 뭔가 좀 백의 계획대로 말린 느낌이 있죠? 왜냐면 흑은 이렇게 두면은 이 두 점을 바로 촉촉수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자,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백이 기회를 잡더라. 그래서 이 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백은 넓혀가는 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수읽기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자리를 막는 순간 이쪽을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반대쪽을 먹여쳤을 때만 조심하면 되죠. 여길 따내지 말라는 흑의 무언의 경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따내게 되면 다시 먹여칠 때 이렇게 따내면은 흑돌 전체가 한 집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길 뒀을 때는 흑이 주의를 살짝 기울여서 이 자리를 찝는 것이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충이라서. 그래서 백이 이쪽을 두 점을 제압을 하면 흑이 그때 비로소 파워를 하고요. 수가 보인다고 해서 막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낼 때 따내겠다는 뜻인데 백이 반대쪽 두 점을 따내면 오히려 흑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흑은 수를 정확하게 메꿔 오고요. 백은 여전히 이을 수가 없죠. 자, 백이 두 점을 제압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먹여쳐 가지고 이 지금 흑과 백의 대마를 빅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궁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몇 가지는 사실 아마 일감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일감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하게 첫 번째 수를 떠올리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의외의 자리 여길 붙이고 나서 여길 찝어감으로써 이 지금 백한테 몇 개의 독사가를 허용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내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상전 문제인 만큼 또 급소를 가격하는 그런 결이 사활 문제하고는 좀 다소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흑돌들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백돌들이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약간 좀 레슬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흑이 뭔가 좀 선빵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죠. 자, 전투에서는 역시 선빵 필승인데 하지만 선빵을 잘못 날리면 오히려 흑 쪽에서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정확하게 선빵을 일격을 하면서 이 백돌들을 모두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함락을 시켜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바깥쪽을 메꿔가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두면은 백은 이렇게 메꾸고 있을 시간은 없죠. 흑이 이제 이렇게 메꿔가는 것이 백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흑은 이렇게 메꾸는 것이 아니고 요 자리를 먹여침으로써 환격으로 백돌들을 모두 다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흑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쯤 되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급소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급소는 보통은 이렇게 한 집이 안 나게끔 요 가운데 자리를 치중 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백이 여기에서 액션을 했을 때, 백도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흑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길 연결하면 이쪽을 넘어가고 단수를 치면은 여길 이어서, 자, 이것은 이제 백이 유가무가로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는 모습이 되고 말거든요. 이것을 계획하고 그냥 가운데 자리를 감으로 퐁당 뛰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하지만 여길 두고 흑이 이쪽을 뒀을 때 백은 좀 더 좋은 수가 있죠. 이렇게 쳐줘가지고 유가무가의 함정에 빠져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흑을 무가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따내면 단수를 쳐서, 자, 흑이 이쪽을 메꿔야 되는데 백이 따냈을 때 흑이 되따낼 수는 있으나, 자, 여기에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백은 그 어느 곳도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흑이 갖추고 있는 건 유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가라서 흑의 입장에서도 어느 쪽도 두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빅이 되는 거죠. 빅이 되는데 또 백이 무려 백선빅이 되기 때문에 백이 또 큰 자리를 여유 있게 한 번 더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길 단수 쳤을 때 백이 뭔가 좀 약간 백선빅이 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큰 자리를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따내고 나서 백이 일단은 빅이 나 있는 형태였지만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돼서 패도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백이 흑도를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은 요게 이제 백선빅이 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은 흑선빅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백선빅이라면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백이 성공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여기에서 뭐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선빅이라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그쵸. 일단은 여길 둘 때 먹여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것도 백선빅이 나는 거거든요. 백이 안 둬도 나중에 그냥 따내는 것은 하나의 끝내기로 남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선빅이 납니다. 자, 그래서 흑은 급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도를 살릴 것이 아니라 백이 두는 자리가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길 이렇게 늘어주면은 백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를 치면은 그래도 흑이 선빅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 좀 괜찮죠? 많이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백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여기에서 이제 급소가 보이겠죠. 자, 백이 여길 두더라도 흑은 여길 막아가요. 그러면 이때는 백이 이제 손을 뺄 수가 없거든요. 먹여치고 먹여치면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백은 요 흑한 점을 다시 한번 제압을 하면서 한 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선빅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급소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를 뒀을 때 일단 흑이 수상전의 기본대로 바깥쪽을 메꿔가면 백이 여길 뒀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도를 따낼 수가 없게 돼요. 바로 촉촉수로 스스로 자충의 덫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흑은 이도를 따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빅이 아니라 오히려 흑돌이 거꾸로 잡히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흑이 끊어간 방향이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이쪽을 끊어가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변화가 환원이 되게 됩니다. 야, 길고 긴 여정을 떠나서 다시 한번 백선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선빅이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해서 백이 선빅을 내는 것을 찾아내고 있죠. 자, 이게 누구 선빅이냐에 따라서 큰 자리 20집을 먼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아쉽긴 하지만 흑은 여길 가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결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여길 두는 것은 옥집을 만들어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백은 여길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때 까먹지 말고 요렇게 둬야 되죠. 바깥쪽을 두는 것은 너무 백한테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런 수가 되기 때문에 흑은 반드시 중간 자리를 들어가서 백한테 응수를 강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큰 자리로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차선책인데 어찌 됐던 간에 이제 이게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두는 수가 있을까요? 자, 근데 이것도 여전히 백은 여기를 막아가거든요. 뭔가 좀 먹여쳐가지고 이런 식의 촉촉수가 나와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대로 흑돌이 걸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찝어서 백이 이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흑선빅이 나오는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 결과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봐도 흑선빅은 좀 만족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뭔가 좀 이런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수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백이 막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 찝는 거예요. 자, 이어야 되죠? 안 있는 거는 바로 환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이걸 있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이렇게 이어가면은 야, 이거는 절묘하게 정말 절묘하게 여기 양쪽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백돌이 유가무가로 지금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흑은 나중에 일방적으로 바깥쪽으로 들어올 권리가 있고 백은 안쪽을 들어갈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빅도 아니고 빅패도 아니고 그냥 백이 자연사가 됩니다. 야, 요런 수가 숨어져 있었어요. 지금 굉장한 묘수로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뒤로 늦추기에도 여길 계속 찝고 나서 이렇게 한 집을 내버리는 타이밍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이거가 좀 좋은 수로 보이는데 자, 백이 이렇게 메꿔갈 수도 없어요. 자, 이것도 단수 쳐가지고 바로 촉촉수에 걸리죠. 자, 이러면은 백이 이제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백도 준비해 놓은 수가 있죠. 역시 지금 유가무가를 다투는 이런 수상전에서는 집을 내던지 집을 없애던지 두 개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는 흑의 집을 없앤 것도 아니고 백의 집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무가의 덫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백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여기를 본다면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렇게 여유 있게 이쪽을 늘 시간은 없죠. 단수 쳐가지고 흑돌 전체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 따내기도 지금 시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또 제일 좋은 수 어떤 수일까요? 여길 먹여치는 것도 타이밍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흑의 혼자만의 착각인데 자, 말 그대로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백이 따내고 단수를 칠 때 이쪽을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죠. 안타깝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다시 한번 둬야 됩니다. 늘었을 때 따내는 것은 안 좋죠. 자, 이것은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되고요. 흑이 이쪽을 늘어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백선빅이 나게 되면서 흑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늘 그렇듯이 수상전, 사활 이런 맥전 문제에서는 이 수가 상대가 잘못 둬주면은 묘수로 탈바꿈이 돼버립니다. 뭐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걸 먹여치는 수도 가능하겠네요. 따내면은 이렇게 촉촉수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백도를 제압을 해버릴 수가 있고 백이 돌려차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뒤로 단수를 치더라도 자, 바로 촉촉이가 또 나옵니다. 백이 뭐 지금 눈을 뜰 새가 없어요. 바로바로 흑이 이렇게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자, 요 수가 이제 묘수로 등갑하는가 싶었는데 이 수의 묘수 둔갑을 깨기 위해서 다시 먹여치는 수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흑의 후수빅이 되기 때문에 백이 최상의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묘수가 떡수가 되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될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여길 먹여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두는 것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이 백돌이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백이 준비해 놓은 수는 이게 아니었어요. 백은 여기를 연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수를 치고 여길 두고 흑이 젖혀가지고 이 수상전을 이길 수 있나 싶은데 여기를 먹여치는 타이밍을 백이 가져오게 되면서 흑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뭐 별다른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이 잡혀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먹여쳤을 때 좀 조심해야죠. 초콜릿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고 따라가면은 유가무가로 백이 딱 걸리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거는 포기할 줄 알고 이도를 제압을 하러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안 먹여치고 여기를 늘자니 아직은 흙에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백이 이겨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가 떡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준비된 수가 있죠. 여기를 이었을 때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 자리를 한 번 더 먹여주는 수가 귀수 마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따내면은 되따내면 되고요. 백이 이 수를 따낼 수 없으니까 반대쪽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자,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수상전으로 봤을 때는 백이 수가 길거든요. 이쪽을 메꾸자니 이렇게 두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마지막 수에 살짝 신경을 기울이면 됩니다. 바로 흙한테 한 집을 선물을 하게 되면서 이 유가무가 수상전의 끝판왕의 종결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백은 여길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거 끊어가지고 비틀어도 양쪽을 잘 돌보기만 하면 굳이 이도를 잡지 않더라도 나중에 흙이 일방적으로 여길 들어갈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흙은 그냥 중앙에서 사뿐사뿐 이렇게 싸워주면은, 여기 두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여길 두면은 또 이돌은 버리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들은 모두 자연사로 잡히고 마는 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정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모든 이런 힘싸움을 벌이는 전투는 정답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정답을 알고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가 되고 천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걸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느는 게 그러니까 차선책이었어요. 여기를 찝고 나서 느는 게 의외로 두 번째로 좋은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흙이 선백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애초에 꼬부리고 나서도 막았을 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같은 변화로 이게 이제 차선책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백도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찝고 두나 안 찝고 두나 응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은 젖혀가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되고요. 흙이 끊었을 때는 지금 바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찝어서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을 가서 이렇게 백선백이 나는 것을 눈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안 좋은 변화도가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뭐 이거랑 비슷한 변화도가 이제 젖히는 건데, 이 수로 인해서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유가무가에 뭔가 좀 이런 함정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수로 보이는데, 결국은 또 여기를 먹여쳐 가지고 이 유가무가를 지금 깨버리면서 백이 또 선빅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빅을 깨부수는 수, 지금 유가무가의 마법을 보여주는 한 수는 여기를 먹여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를 여러 번 때려가지고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고, 백이 만약에 따내지 않고 뻗팅길 때가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먹여쳐서 이 백돌들을 무겁게 만들어주고 그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 집을 내면은 흙이 완벽하게 이 레슬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급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좁은 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흙돌이 외곽이 전부 다 둘러싸여져 가지고 백으로 하여금 막혀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하지만 흙도 지금 이 안쪽에서 102점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돌을 잘 활용해 가지고 흙한테 삶이라는 선물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과정이 그다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백한테 패라는 기회조차도 내주지 않고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옛날에 이창호 구단이 못 풀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번 시간 이 문제를 살려내신다면 자, 바둑의 신 이창호 구단이 못 풀어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흑이 백돌 2점을 잡아내는 것을 구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이 2점은 도저히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죠. 백이 이렇게 진출해봤자 이 밑에 쪽에서 이미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흑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 2점을 어떻게 하면은 잘 버릴 건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배붙임을 하는 겁니다. 자, 흑한테 이 2점을 잡게 하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 모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공격해봤자 연결을 해주면 이 흑대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방어를 잘 해내는 것을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수는 백이 이렇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이 이렇게 둘 리는 없어요. 자, 백은 당연히 공격을 다른 방향으로 해 갈 겁니다.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도를 도망가게 하고 자, 아직까지는 2점을 살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백이 다른 방법으로 응수를 해주면 흑이 여기를 이렇게 딱 끊으려고 봤더니 스스로 자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흑은 2점을 잡는 것은 가능한데 이 백돌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백이 중간 과정에서 요 연결하는 수는 반대쪽으로 둬도 마찬가지로 흑이 여기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돌도 지금 똑같이 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쪽 단수 말고 또 반대쪽으로 단수 치는 수도 가능해요. 왜냐면 흑이 이 돌을 살려나갈 때 지금 백이 안쪽 궁도에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곡사공이 나오기 때문에 흑돌이 잡혀가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백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 2점을 그대로 연타를 치면서 이 흑돌이 도망갈 때 이렇게 전체를 따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렇게 따내면은 이번에는 이 2점을 따내면서 역시 흑돌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지금 배붙임하는 수가 좋아가지고 또 흑돌이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흑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백이 도망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끊어가고 백이 단수 쳤을 때가 중요한데 여길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점을 따내면서 환격으로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좀 그럴듯한데요. 이 수로 인해서 이 배붙임이 안 될까요? 자, 백은 또 요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끊는 걸 기다렸다가 2점을 단수 치면 역시 이 2점을 또 살릴 수가 없게 되네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흑은 백이 도망가려고 하는 곳을 바로 차단하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는 곡사궁을 지금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흑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백이 이렇게 도망치려고 할 때, 흑은 그대로 이도를 막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두면은 막아 세울 수가 없어요. 자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막아 세우게 되면, 자, 백이 어느 쪽을 끊더라도 흑은 이 한 점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환격으로 백도를 잡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번에는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과연 뭘까요? 그렇죠. 바로 빅입니다. 그것도 흑선 빅으로 살아나는 거죠. 야, 이거는 지금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이게 바로 흑선 빅으로 살아나는데, 그래서 배붙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백이 안쪽 타격이 들어간 것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에요. 백은 잡으러 가는 과정을 기본기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찌르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흑이 막으면은 계속해서 바깥쪽 압박을 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흙이 만약에 이쪽을 늦춰서 받는다면 뭐 이거는 방법이 많죠. 여기를 치중 가도 성립이 되고 또 반대쪽으로 그냥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도 성립이 되고 또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요런 정도로 이렇게 좀 늦춰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바깥쪽을 두면은 이 흙대만은 모두 깨끗하게 잡혀버리고 마는 거죠. 자, 역시 이렇게 잘못 둔 수를 두더라도 백이 이렇게 실수를 해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흙이 완벽하게 살아난단 말이죠. 하지만 정확한 응징, 자,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둬가지고 막는 것을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바깥쪽 연타, 그리고 흙이 다르게 이렇게 넓히려고 해도 계속해서 바깥쪽을 둬주면은 돌은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쩐지 너무 쉽더라니. 자, 이수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백이 마찬가지로 이쪽을 찌르거나 여기를 찌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수는 너무 좀 성급했다 손 치더라도 안쪽을 조금 다르게 두어 가야 될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안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흙돌이 모두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흙이 대응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넓혀줍니다. 자, 넓히는 게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넓히면 백이 찔러주고 막을 때 여길 들어와서, 자, 이거는 안타깝게도 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오궁도를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흙대만은 이미 자연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흙이 넓혀가는 방법이 틀렸죠. 반대쪽으로 넓혀가면 백이 찌를 때 막아서, 자, 이거는 정말 궁전을 짓고 살 수 있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끊어가면은 완벽하게 또 선수빅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뭐가 틀렸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 안쪽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바깥쪽. 다시 한번 바깥쪽, 그리고 안쪽. 자, 이러면은 사궁으로 잡혔죠. 자, 반대쪽으로 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바깥쪽, 다시 한번 바깥쪽.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안쪽. 만약에 흙이 안쪽을 둔다면 바깥쪽을 둬주면 역시 흙대만은 잡히게 되어 있죠. 자, 그 얘기인 즉슨 지금 흙이 이렇게 드는 것도 백이 역시 바깥쪽을 줄여주면은 이 흙대만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데를 두고 보죠. 왜냐하면 안쪽에 급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의 일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흙대마가 다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뭔가 좀 넓혀줘야 되겠구나. 자, 어느 한쪽을 한번 넓혀봅시다. 그러면은 백도 마찬가지죠.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히려 잔뜩 보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두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거지만, 흙이 역시나 이렇게 바깥쪽을 두면은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은 빅이 나게 돼요. 그것도 흑선수 빅이 나는 거죠.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선 빅이 나기 때문에 백은 역시나 바깥쪽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늦춰주면은 이것은 백이 계속해서 기세를 타고 이 흙대마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흙이 여기서 틀어 막을 수가 있죠. 단점은 있지만 보강이 가능한데요. 자, 중요한 것은 백이 이런 수나 이런 수를 뒀을 때 이게 뭘까요? 빅이 아니죠. 흙이 여기를 두면 빅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백이 오궁도를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다시 가져가게 되어 있죠. 여길 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얘기인 즉슨 백이 어디가 됐던 간에 한 개만 둬주면 흙대만은 자연사가 됩니다. 백이 이렇게만 안 두면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흙이 두면 잡히고 백이 둬도 잡힙니다. 자, 모양은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만 안 두면 되는 거죠. 요 자리만 안 두면 흙대만은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또 잡혔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요 연결한 걸로 이렇게라도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은 패라는 선물을 흙한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아쉽게도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폐가 낸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인데, 이게 폐가 안 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폐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넓혀가는 방법은 나쁘지 않았으나 방법을 달리 넓혀줘야 돼요. 입구자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백이 이런 데를 뒀을 때 이거를 지금 두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 단점을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어줬을 때 또 잡히는 궁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호구를 쳐도 잡히는 궁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단수를 치면은 이건 뭐 살아갈 수 있는 궁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막아가지고 또다시 한번 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기똥찬 묘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늘어주는 겁니다. 백이 이쪽을 두면 흙이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요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옆구리를 단수를 쳐야만 곡사공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서 역시 곡사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백한테 또 기상천외한 묘수가 있거든요. 백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찝어 들어오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의 대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풀어내야 진정으로 풀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두 점을 그냥 도와주자니, 이렇게 들어오면은 궁도가, 잡히는 궁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둬봤자 또 백이 이렇게 들어오면 잡히는 궁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점을 잡자니, 백의 반격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잡는 것도 계속해서 동형 반복으로 이 두 점을 포기하면서 흑돌이 잡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다소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손을 빼면은 이 대마는 살아있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끊는 것을 뒀을 때 받아주면 자, 궁도 자체가 절묘하게 이제는 살아가는 곡사궁 궁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백이 반대로 먹여친다고 해서 전혀 지금 효과가 없죠. 자, 그러면은 반대쪽을 끊어도 동형 반복이에요. 그러면 백이 둘 수 있는 유일한 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 옆구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곡사궁으로 흑돌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대쪽을 둬도 당연히 동형 반복입니다. 곡사공이 돼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뭘까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자, 절묘하게도 이것은 빅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백이 똑같이 손을 빼면 자, 흑도 다음에 둘 수가 없고요. 백도 아무것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이 되면서 흑대마가 살아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정말 절묘하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입구자를 뒀을 때 결국 백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건 어차피 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넓혀주면 되고 반대쪽을 두면은 이렇게 따내면서 두 집이 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옆구리 자리를 둬주면 결국은 살아가는 궁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런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 되는데 자, 백이 이쪽을 찝는 게 아니라 수순을 비틀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흙의 대응은 한결같이 이쪽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찝었을 때 똑같이 손을 빼주면은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말 완벽하게 이 흑대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쪽을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찔러 놓고 나서 여기를 찝어주면은 손을 빼는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흙이 손을 빼주면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으로 이 흑대마를 빅으로 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가요? 정말 이 마지막 수에 손을 뺀다는 그런 기막힌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살려주시면은 완벽하게 빅으로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발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좀 천재적인 문제였는데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아름답고 환상적이면서도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서 흑대마가 완벽하게 오궁도화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자리에 퐁당 뛰어들어 있는 이 101점이 눈에 가십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흑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 오른쪽에 원군이 있는데요. 자, 이 원군의 도움을 받기란 굉장히 만만치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원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한 집을 더 내던지 아니면 아예 연결을 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한다면 이 흑대마를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한 미션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고 많은 일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돋보이는 일감은 한 칸을 뛰는 겁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도 응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은 여길 붙이면 뭔가 좀 흙이 집을 내려고 해도 이렇게 젖혀가지고 손쉽게 이 돌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늘어서면은 백이 여길 끼웠을 때 자, 요 돌을 잡더라도 지금 문제는 이게 옥집이 된다는 것이 정말 흙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지금 뭔가 좀 흙이 이쪽을 안 잡고 이런 곳을 진출해봤자 어차피 지금 퇴로가 막히게 되거든요. 자, 역시 한 집을 그냥 얼렁뚱땅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궁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흙한테 정말 눈에 안 띄는 좋은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요 한 방으로 해결된 줄 알았건만 흙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딱 늘어가지고 백이 여길 끼워올 때 요도를 잡지 않는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이 자리를 이렇게 끼워 찝어갑니다. 여기를 찝는 순간 이 수가 정말 기상천외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요 자리를 이으려고 보니까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 석점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여전히 호구 자리라서 백이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백은 이제 이쪽을 이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여길 끊었을 때 이쪽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백이 또 필살기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걸 단수친 기점으로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로 보입니다. 흙이 이 자리를 들어가면 따낼 수가 있으니까 흙이 준비를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길 끊으면 되지 않냐 이런 뜻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는 법이죠. 여길 둘 때 정말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바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는 순간 이 돌을 구출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백이 반대쪽을 이어야 되는데 여길 따내고 이쪽을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급소가 생겨나면서 여기를 찝는 순간 완전히 백이 이거는 뭐 녹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비틀어 봐도 흙은 무사하게 구출이 되는 연결이 돼버립니다. 정말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에서는 안 끼울 수가 없거든요. 뭐 이 정도로 끝내기 하는 정도로는 그냥 흙이 이어도 살고 호구를 쳐도 살고 이렇게 둬도 삽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는 백이 성에 안 차죠. 자, 그 이유가 있죠. 역시 백이 너무 성급했어요. 그냥 돌이 뛴다고 해서 쉽게 잡히는 수가 보인다라고 해서 붙였는데 이게 너무 급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둬야 될까요? 그렇죠. 요렇게 끼어가는 수를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잡았을 때 그때 여기를 탁 끊어가지고 뭔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죠. 따냈을 때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여기 호구 쳐봤자 어차피 옥집 안 되죠. 자, 그러면 흙이 여기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진출하는 것을 꿈꿔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쪽을 연결해봤자 따내면은 이 자리는 역시 옥집이 되겠고요. 일선으로 계속 기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반대쪽을 따내면은 자, 요럴 때 조심해야죠. 요렇게 옥집에다가 손찌검을 하면 패를 내주게 됩니다. 백은 옥집을 부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요 자리를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옥집으로 바로 만들어버리면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낚아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또 요 끼워가지고 이렇게 탁 끊어버리니까 뭔가 좀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젖힌다고 해서 지금 이 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거든요. 다 그냥 가장 기본 응수로 받아주면은 흙이 뭔가를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좀 천재적인 수가 있을까요? 자, 역시나 여기를 뒀을 때 계속해서 맛보기라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요 수가 또 좋은 수가 아닌가 싶은데, 자,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따냈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이건 집인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그 묘수는 바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순간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런 데를 끊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뒤로 받기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끼어와도 자, 백의 수일기는 이거죠. 잡아달라. 그러면은 그때 여기를 막아가겠다. 자, 이것이 달콤한 상상인데 사실 흙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늘기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넘더라도 결국은 뭐 단수 칠 때 여기를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로 잡는 것이 조금 더 안 좋긴 해요. 끊었을 때 어차피 여기를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따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흙이 넘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역시 백이 너무 옥집을 만들려고 서둘렀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늘어가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강태공처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빨리 달려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넓히면은 그때부터 사활의 기본기를 사용해서 바깥쪽에서 조여가면은 자,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곳을 다 옥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만약에 반대쪽으로 넓혀가도 역시 바깥쪽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면 이 최후의 일격만 정확하게 날려주면은 흙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아마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이걸 뒀을 때 끼우면 응수를 해주면은 흙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응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쪽을 두면은 역시 이 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정말 절묘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여길 뛰는 것이 늘어가지고 모든 그런 방법이 다 막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역시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네요. 아마 이런데 느는 거는 뭐 더 쉽게 안 되겠죠? 이렇게 입구자를 하더라도 궁도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쵸? 역시 이걸 읽어봐야 돼요. 뭐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도는 이거죠. 백이 막아주면 그때 붙이겠다. 백이 이도를 제압을 하면 그때 여길 늘겠다는 거예요. 자, 이쪽을 따내면은 이제 한 집을 더 낼 수가 있죠. 집으로 이득 보는 수 최대한 편한 걸로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이 만약에 안 받으면 그때 이 자리를 내려 뻗어가지고 자, 요 두 점, 두 점, 두 점이 야, 뭔가 좀 성의 약간 성곽의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 백이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백이 뭔가 만들어 봐야겠죠. 자, 밑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길 끼웠을 때 계속해서 요 응수를 해주지 않고 가만히 이어가는 수로 백의 모든 공격이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야, 정말 절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이 생각을 비틀 필요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시 한번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자, 왜냐면 이쪽을 단수 치면 이제는 비로소 여기를 단수 치고요. 아니죠. 요렇게 두는 게 더 좋겠네요. 이 돌이 바로 잡혀버리니까 이거는 뭐 늘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따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늘어가는 걸로는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백도 여기를 따내면은 한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은 존재치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백이 나름대로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패를 만들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야, 뭔가 좀 흙이 다 된 것 같은데 패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야, 그러면은 흙이 패를 안 내는 수가 없을까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적의 급소, 나의 급소. 비틀어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뭔 떡수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길 당하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위를 두면은 이쪽을 넘어가서.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런 식의 수읽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이거는 혼자만의 수읽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길 받지 않고 이렇게 찔러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양쪽이 다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백이 어느 쪽을 이렇게 막아서더라도 결국 이 두 점을 위협을 하면서 결국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던 아니면 이쪽을 두던 계속 여기를 밀면은 동형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젖히는 수가 또 기똥찬 수로 보이는데 백이 또 패를 안 내주기 위한 수를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뒀으니까 그러면 설마 여기? 자, 붙이겠죠?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끼워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패가 나네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패가 납니다. 야, 지금 흙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를 붙였더니 이렇게 끼워가지고 또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늘고 있을 노릇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렇게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네요. 야, 그럼 백이 혹시나 좀 더 좋은 수는 없을까요? 패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길 치받는 거는 이제 이렇게 헤딩만 해도 안 되죠. 그러면 흙이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가 이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니까요. 자, 백이 이쪽을 막았을 때 흙이 끊어주면은 따냅니다. 자, 뭔가 끼워가면은 돌려차기 촉촉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일단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여기를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 두 점이 잡혀버리면 이렇게 선수하고 이쪽을 선수해봤자 어차피 끊어줄 때 뒤로 단수치기만 하더라도 자, 이거는 이제 진출하는 경로가 모두 막혀버리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를 벗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따내서 패가 아니죠. 하지만 백이 최후의 끊음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지금 패가 남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뭔가 좀 흙이 살아갈 듯 말 듯한데 패라는 함정을 피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외길이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 결국은 또 패가 난다는 거고요. 요래 하나 저래 하나 백의 입장에서 어떤 패를 하냐의 선택의 문제이지 지금 뭐 패를 피할 수는 없네요. 어차피 이제 여기를 두면은 패를 똑같이 내준다라고 치면 백이 졌을 때 이렇게 패를 내주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실리로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흑이 패는 이제 안 되는데 뭐 성과가 있긴 하죠. 하지만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패도 내주지 않고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맞아요. 보이셨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를 둬가지고 백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차단을 할 것인지. 흙은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준비? 한 집을 낼 준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죠. 끼워가는 수에 딱 걸리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갖다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그런 한 집이 탄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백이 다르게 수순을 비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따내면은 완벽하게 한 집이 났죠. 자, 그럼 이 붙임수를 당하는 순간 이미 한 집 확보. 자, 그래서 백은 수순을 비틀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를 밀어 올리면서 여기를 끼우는 걸 기다렸다가 찝어가면은 완벽하게 또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야말로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변화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정말 이렇게 이 지금 콤비네이션을 이 5번을 당하면 잠 못 자죠. 이거는 꿈에 나옵니다. 분명히 밤에 잠자다가 이렇게 지면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 흙이 완벽하게 살아갔죠. 자, 이렇게 지금 살려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잡히지 않냐. 여길 두면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길 끊어가는 것도 기어 나가면 결국은 맛보기가 아니냐는 거죠. 자, 흙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라도 버려야겠네요. 자,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뒀을 때 정말 춤추는 듯한 그런 묘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정말 안 보입니다. 여길 두는 순간 딱 끊어주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면서 이 저침수가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백도를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변화는 없겠네요. 그러면 백이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자니 너무 늘어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끊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젖혀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으면 이제는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여길 젖히는 걸 기다렸다가 이 자리를 싹 찔러주면은 계속해서 보셨던 그 변화도의 반복입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는데 여길 붙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젖혔다가는 다시 한번 백한테 패라는 선물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것도 부담이 꽤 큰 패예요. 졌을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이 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일선으로 일선 뜀뜀 연타. 참 이런 맥점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두 방을 이렇게 한 칸 떼어가지고 마치 이제 견우직녀가 상봉을 하듯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어마무시한 묘수가 나왔습니다. 요 한 방으로 이제 또 백은 둘 데가 없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정말 절묘하죠. 이거 말고 아마 다르게 구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막아주면 이렇게 두면 한 집이 나거든요. 이 자리를 붙여도 한 집이 납니다. 자, 이거는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백은 만약에 이런 대응이 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침착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붙여서 흙이 이 자리를 두면은 이게 잘못 받아주면은 그래도 이런 패를 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패면은 그래도 그냥 잡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치받아서 애초에 패를 내주지 않는 그 모양으로 지금 완벽하게 이 흑대마를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붙이는 걸로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길 둬서 이런 데를 끊으면은 치받으면은 거진 비스무리한 변화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걸 뒀을 때 이쪽을 이으면 결국은 뭐 지금은 이렇게 치받으면 좀 더 집으로 도튀기 되겠네요. 어쨌든 여길 두더라도 뭐 지금 이 흑대만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칸 띠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백이 이렇게 도주질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젖히는 것도 아닌 무려 여기를 둬가지고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쪽 약점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더 주고 호구를 쳐가지고 좀 더 이쪽으로 약간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 흑대마를 살려주는 것이 흑백 간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절묘한 그런 곳에 정답이 있었는데요. 요령은 똑같죠. 계속해서 적의 내가 두고 적의 급소를 찾아내는 자가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적의 급소를 역추적해가지고 나의 급소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따라갔을 때 요 묘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의 그 4월의 기본 격언을 따라가게 해주는 그런 아주 멋들어진 맥점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기기묘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에 있는 흑대마가
뭔가 좀 위험한 듯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인즉슨 뭔가 좀 백으로 하여금 이 바깥쪽 외곽 쪽은 완벽하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안쪽에 있는 백돌들이 뭔가 좀 뭉탱이로 잡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들을 정확하게 요리를 해내야만 이 흑돌들에게 삶을 확보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자, 흑이 어떻게 하면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이 흑대마에게 삶을 선물로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신기한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감각은 따내는 거죠. 자, 따냈을 때 백이 뭐 이런 데를 막아준다면 여기를 이어서 이것은 뭐 손쉽게 한 집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흑대마를 살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이 바깥쪽을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다가 돌을 하나 먹이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요. 자, 흑이 진출하려고 해도 백이 막았을 때 결국은 이제 흑이 따냈을 때 이 자리는 옥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어봤자 이어주면 그만이고, 자, 문제는 이쪽인데 여기를 넓히면 백이 막아줄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자, 백은 이렇게 먹이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삼궁을 면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흑이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혀봐야 되는데 여전히 밖에 쪽에서 이렇게 젖혀가면은 흑대마는 삶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좀 책략 없이 그냥 돌을 냅다 따내놓고 보는 거는 하수의 착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해 놓고 나면은 뭔가 좀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런 데를 기어 나가는 건데, 자, 이거는 백이 이렇게 늘어준다라고 해도 별반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쪽을 막았을 때,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먹여쳤을 때 별로 그다지 이로운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엄밀히 말하면 악수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왜 악수가 되는지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죠. 바로 이렇게 먹여쳐 가는 것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백이 여기를 따내게 한 다음에 그때 요 바깥쪽을 막아가는 거죠. 안쪽을 막는 것은 백이 여기를 도망치면 이 두 점을 따내는 것 자체가 이제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흑은 뭐 별다른 성과를 거둬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흑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막아간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안쪽을 계속 메꿔가면은 여기를 따내는 순간 이쪽에 집 모양이 생길 뿐더러 여기는 언제든지 따내면은 두 집이 딱 나버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이 대마를 살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내고 나서 여기를 막는 순간 조금 더 그럴듯하고 세련된 그런 뭔가 좀 사석 작전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를 있는 것은 따냈을 때, 자, 어떨까요? 이거는 뭐 거의 뭐 기차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흙이 뭐 너무 쉽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심지어는 두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천천히 따내도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사석 작전은 사전에 없는 사석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것이 안 된다면 여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때 흙이 따내면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살아있죠. 이 자리를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손을 뺐을 때 손을 빼도 지금 흙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려 선수로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죠. 나중에 두 점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집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시군중 먹기로 보이죠. 자, 이래서 지금 요것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이런 걸더러 혼자만의 술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길 두는 순간 백이 이걸 따내달라고 유혹을 하는 수이지만 백은 사실 이런 독사가를 쟁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깥쪽을 젖혀가지고 흑한테 독사가를 획득하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반대로 흑이 더 곤란해집니다. 여길 따낼 때 이렇게 먹여쳐서 뭔가 좀 흑이 타이밍을 뺏어올 만한 그런 변화는 나오지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길 안 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뭐 이 안쪽을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스스로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쪽을 메꿔가면 언젠가는 흑이 넉점을 따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넉 점을 동시에 따내는 거는 한쪽은 집이 나지만 한쪽은 옥집이 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거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야, 뭔가 좀 일감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장면인데,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백이 단수를 치면은 그때 이쪽을 따내가지고 양쪽을 아름답게 맛보기로 만들어줍니다. 이쪽을 백이 먹여치면 이 두 점을 따내가지고 두 집을 확보를 해주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세 점을 키워온다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집을 더 내서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야,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백이 너무 천사처럼 대응을 해줬죠. 이게 아니죠. 그쵸? 어딜까요? 이쪽일까요? 자, 이건 오히려 도와주는 이적수가 됩니다. 자, 그렇죠.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따냈을 때, 자, 이걸 보니까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아, 이거 뭔가 좀 빅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빅이 아니죠. 나중에 이게 옥집이니까 결국은 있거나, 백이 따낼 수 있는 모양이고, 자, 이거는 백이 한 번 더 두면 흑이 따낼 수밖에 없는 삼궁입니다. 빅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귀곡사가 나와도 안 되는데 귀곡사 모양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도저히 뭐 답이 건덕지라고 보일 수 있는 수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넣는 것도 글쎄요. 이렇게만 이어도 지금은 따냈을 때 궁도가 잘 되질 않죠. 여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먹여쳐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 변신을 하더라도 흙은 두 집이 잘 안 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심지어는 이 모양은 이제 안 두더라도 나중에 결국 따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지금 한 수 한 집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정답은 고수로서 맛을 아낄 줄 아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런 아주 기묘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늘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흙이 준비하는 수는 사실 이쪽을 따내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여기를 따냈을 때 이쪽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미 두 집이 나 있게 되거든요. 그 점을 이용해서 백이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때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맛을 아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따내는 선수 활용을 한 번만 참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참아주는 거죠. 뭐가 다르냐고요? 자, 여기에서 백은 어딘가 메꿔 가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돌을 따내면은 정말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백이 여기를 먹여치면은 이쪽에다가 두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을 들어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집을 또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흙이 선수와 행사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정도 아껴놨다가 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메꿔서 동시에 여기를 따낼 준비를 하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선수 양쪽을 모두 집을 낼 수 있다라고 백한테 선언을 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굉장히 좁은 곳인데 보기보다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전에 앞서서 혹시 이제 이런 걸 먼저 하고 뒤늦게 백이 막는 게 제일 좋은 수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따내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먹어봤자 안 되고, 그쵸? 넓혀봤자 안 돼요. 자, 이렇게 둬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먹여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여기를 젖혀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안 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여기에서 실수를 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라도 여길 두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안으로 맞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점 따내봤자 다시 한번 옥집이라서 흙이 잡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쪽에 뒀던 수를 이 자리를 먹여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두 점을 포기하면 그대로 두 집이 나버리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를 따낸다면은 끊었을 때 결국은 여기를 따낼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두 집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백이 이 자리를 두고 흙이 여기를 절대 따내면 안 된다라고 했죠. 흙이 여기를 지금 메꿔 갔을 때
요 교환이 없어야만 지금 백이 메꿔줄 때 한 방에 이렇게 5점을 따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악수가 먼저 교환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지금 100차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먼저 따냄으로써 흑이 뭉탱이로 5점을 따낼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길 따내면 그때 들어가주고요. 이쪽을 따내면 여길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여기가 옥집밖에 안 나서 흑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뭔가 좀 하나 정도 보리 선수로 살짝 삐끗했을 정도인데, 그로 인해서 수가 안 돼버리고 맙니다. 자, 정말 절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따내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좁히던 넓히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껴주고 먹여쳐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따라가 보면 오히려 백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백이 바깥쪽을 줄여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렇게 잡힌다는 것을 확인하고 급소를 재차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급소를 찾아 나섰을 때 이 백의 급소 가격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잡힌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바깥쪽을 메꿔주면서 이렇게 5점을 뭉탱이로 따내는 것을 확보해 주면서 이 흑대마를 이렇게 맛보기로 멋들어지게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요 수는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수였고, 이렇게 메꿔주고 먹여치고 두 집을 내주면서 살려주면은 흑백 쌍방 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협소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보기보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우아하게 신비롭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고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대마가 백으로 하여금 바깥쪽이 완벽하게 에워싸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집이 정확하게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뭔가 좀 추가적으로 한 집을 더 만들어내기에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자, 뭔가 좀 흑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기 덩그러니 있는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흑대마 전체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오아시스를 가져다가 마실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오아시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쪽을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괜한 이제 팩값만 낭비하는 그런 셈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이렇게 넓힌다고 해서 집이 더 늘어날 일은 좀 그런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돌을 뭔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수를 치고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연타를 쳤을 때 백은 여전히 이쪽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공격을 펼쳐 가봐도 백은 이렇게 침착하게 호구를 치면서 뭐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질 않죠. 그리고 이런 걸 해봤자 백이 연결하면은 자, 여기가 생각보다는 백돌이 너무 튼튼해서 일단 한 집을 더 가져다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과정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공격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찝어가지고, 백이 이쪽을 이으면은 요렇게 끊어가지고, 그래도 패라는 성과를 걷어내면서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좀 만들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쪽을 둔다면 역시 여길 한 방을 끊어주고 나서 여기를 막아가면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단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냥 이쪽을 이으면은 패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걷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여길 뒀을 때 백이 따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뭔가 이렇게 좀 오목처럼
돌들이 5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양호구가 뭔가 좀 수호신처럼 백도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끊고 이 패의 이제 존재 여부랑 상관없이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흑이 이쪽을 두더라도 뭐 이렇게 석점을 잡으러 가도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여길 진출하면서 이 흑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이 백대마를 또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 백이 받아준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패를 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단수 치는 타이밍을 백한테 내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흑돌 전체는 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과정에서 이 호구 대신에 뭔가 좀 이런 데가 있지 않았을까요? 따내면은 자, 그 다음에도 뭔가 좀 끊어봐야 되는데 야, 촉촉수 같은 걸 노리기에는 지금 백돌이 너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뭐 특별한 성과 없이 흑 역시 물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뭔가 좀 공략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데를 먹여쳐가지고 단수를 치고 야, 뭔가 좀 이런 데를 끼워보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막아준다면 이었을 때 또 호구를 쳐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철통 방어에 좀 막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길 뒀을 때도 근데 이거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따내긴 하겠지만 팩감을 쓰고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면 여길 2개 하고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치고 아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백이 자체 팩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계속 이 패를 견뎌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패를 냈다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이때도 또 백이 좋은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팩감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를 젖혀놓는 순간 한 수가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없다면은 여길 뒀을 때 이렇게 쳐가지고 나름대로 단패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길 젖히면 안타깝게도 흑인 여길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양단수라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여길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쪽을 메꾸면 자, 이제는 흑이 이도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먹여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쪽을 먹여쳐도 마찬가지로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반대쪽을 이렇게 바깥쪽을 천천히 메꾸면은 이것은 그냥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패는 신경 쓸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다시 한번 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전 단계로 들어가면은 여기를 뒀을 때 아, 이때 엄청난 수가 있네요.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 이때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 수인데, 완벽한 흙의 돌려차기가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은 꼼짝달짝을 못하고 안쪽에서, 야, 이거는 완전히 정말 어마무시한 궁전을 짓고 네, 황제가 살 법한 궁궐을 짓고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거지에서 황제가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다시 돌려보면 근데 지금 황제로 거듭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백이 더 좋은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이 살짝 늦춰 받으면은 자, 이 단점은 공략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정말 그런 요새로 바뀌고 맙니다. 자, 정말 흑돌들이 촘촘하게 호구로 이렇게 지켜져 있다 보니까 지금 흑은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네요. 자,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첫 수가 좀 틀렸을까요? 이런 식으로 뒀다면 좀 다를까요?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자,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거짓 신분에서 황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2점을 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쳐야만 합니다. 이따가 이렇게 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지금 황제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지금 보리 선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끊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를 먹여치더라도 안 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끼웠을 때 늦춰받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고수는 이런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먼저 끼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이 막았을 때 이때가 기회가 왔죠. 이렇게 쳐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대신에 바로 여기를 먹여쳐서 따냈을 때 단수 쳐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넉 점을 살려갈 것인지. 안 살리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쪽에 이미 확보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파워한다고 한들 지금 흙은 이미 두 집이 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잇기에는 정말로 흙한테 대황제 등극을 시켜주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정말 이 따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죠. 이렇게 이 흙이 난관을 뚫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다 지금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면 되는데요. 여기를 두는 순간 그럼 늦춰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따내면 백이 됐다 내면은 막상 흙이 위험하지 않냐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두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요 호구 자리를 한 번만 둬주면 여전히 흙대마를 선수로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완벽하게 두 집이 나 있죠. 하지만 흙은 이거보다 더 좋은 수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점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자, 요때라도 이제 눈을 크게 뜨면 보이죠. 이 넉 점을 공략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따낼 때 그때 이 넉 점을 따내면 되겠고요. 조금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여길 치기 전에 이 넉 점을 지금 쳐가는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이젠 살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백이 요 한 점을 이렇게 단수 칠 때 이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되죠. 바로 넉 점을 따내가지고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르게 푸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끼워서 물어보고 그때 단수 한 방으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해서 따내면은 쳐서 역시나 똑같은 진행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고수는 이런 술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백이 더 좋은 수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안 받는 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돌을 잡는 순간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는 거죠. 여기는 먹여쳐봤자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이 돌들은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안 된다면은 이 시점에서 진출하는 것을 선택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일단 두 칸은 너무 멀어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둔 것인데 백이 차단하는 방법을 입구자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는 순간 이제는 여기를 두더라도 막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자, 여기를 끊어도 아슬아슬하게 백이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 돌들이 모두 살아감과 동시에 흑대만은 잡히게 되어 있죠. 자, 좀 더 집으로 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흑이 여기를 막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이곳이 바로 축이 되기 때문에 자, 완벽한 백의 철통 방어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뛰어나가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옵니다. 뭔가 좀 깡충깡충 이렇게 뛰어나가면 흙이 지금 이렇게 백을 뚫고 나가면서 살지 않을까. 자, 요런 지금 꿈을 꿔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이 요 시점에서 백도 공략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렇게 찌르고 나서 여기를 두고 나서 이곳을 붙이면 여기 돌을 막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째서 그럴까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생겨서 백이 예상했던 수읽기는 바로 요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 돌은 뭐 진출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백의 꿈인데요. 하지만 흙은 더 좋은 수를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 백도를 다시 한번 뭉탱이로 잡고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여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는 순간 자, 이 돌은 이제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돌이 돼버리고 맙니다. 완벽하게 제일 쉽게도도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백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지금 흙이 실패도를 뒀더라도 수순을 정확하게 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곳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길 붙여서 흙이 여기를 올라탈 때 그때 비로소 이 자리를 둬주면 여기를 나가더라도 지금 이 흙돌의 메인 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넉점이 단수가 됨과 동시에 이쪽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순을 짠다면 뭐 이쪽을 먼저 둘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거는 크게 뭐 지금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에서도 여길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백이 자충 교환을 안 해놓은 만큼 여길 끊었을 때 치면은 아까처럼 촉촉수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정말 수순이라는 것은 놀랍고도 놀라운데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를 뒀을 때 사실은 이쪽을 뛰더라도 여기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게 지금 15줄 바둑판이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백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패 정도로 만족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흑의 입장에선 좀 많이 아쉬운 결과이죠. 그것이 바로 수순을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끼우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길 먹여쳐가지고 푸는 경우는 이제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린 대로 여길 둬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깨끗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먹여치는 타이밍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백이 따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길 기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돌려치는 것을 이 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처음에 먹여쳤을 때는 백이 애초에 여기에서 한번 수순을 살짝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은 따내더라도 이렇게 뒤쪽을 지켜주면 뭐 여기는 기분만 내고 그냥 돌을 뭉탱이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 뿐 흑에게 특별한 집 모양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기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본은 지금 먹여치는 것이 전혀 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단수를 한 방을 치고요. 그리고 요 넉점에 대한 맛을 아껴주는 고수의 품격을 갖추는 이렇게 백도를 사냥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수순을 이렇게 비틀어 준다면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 넉점을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백이 만약에 이 맥점을 읽을 수 있다면 백도 요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깜빡했다라고 해서 이 길을 따라갔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백도 멈춰주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고수의 품격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백돌이 이제 이 대마를 살리고자 흑돌 석점을 공격을 해간 장면입니다. 자, 이 자리를 찝어가가지고 뭐 지금 양쪽이 맛보기가 아니냐 이렇게 흑에게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찝어가는 것보다는 이 수를 통해서 여길 붙여가지고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흑돌 전체를 제압하는 그런 수였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고 완만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찝어간 그런 장면인데 자,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공격이 흑의 반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이 백대마가 모두 잡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흙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연출하면서 이 100대 말을 포획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은 석점을 살리고 보는 것이 일감이 되겠죠. 여길 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막아 섰을 때가 이제 수상전이 문제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이 궁도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이 돌을 버리면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메꿔 갔을 때 백이 이 돌을 잡게 되면은 뭐 너무나도 여유 있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약간 조금 더 아이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자리를 잇고 나서 뭔가 좀 버렸을 때 좀 그럴싸한 궁도가 나왔으면 하는데 야, 이것도 뭐 너무 터무니없이 빚도 낼 수 없이 그냥 백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이 정도 가지고는 흙이 좀 좋은 수를 기대해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요런 수가 되겠죠. 자, 백이 막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어가면은 양쪽이 이제 맞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백이 이쪽을 두면은 그제서야 여길 이렇게 두 집을 내가지고 흑돌 살리면 되지 않느냐 이건데 이제 백은 여기서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백이 살짝 좀 잘못 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백이 이럴 때는 막아가는 것이 이제 흑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지 않고 그냥 늘어주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굳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 자리를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중을 가주면 자, 이렇게 수상전을 진행을 했을 때 백이 이 수상전을 여유롭게 승리로 이끌 수가 있죠. 뭐 아무리 이렇게 돌을 따내고 한들 이 궁도는 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돼버리기 때문에 백을 제압하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 상황에서 뭔가 좀 패라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이곳을 찌르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늘어져 있는 그런 패가 됩니다. 자, 뭐 막상 버틸만 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딱 보기에도 세 수 정도는 늘어져 있는 그런 패가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배울 점은 아마 이것을 보면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이쪽을 늘었을 때 흙이 찌르고 나서 여기를 본인이 스스로 둬야 됐던 자리잖아요. 패를 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만약에 패를 안 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메꿨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수상전을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곳을 괜히 긁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패를 메꿔가는 것이 아까는 세 수 늘어진 패였는데 지금은 두 수 늘어진 패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은 먹여치는 것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뭐 흙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세 수 늘어진 패 가지고는 명암도 못 내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석점을 버리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느는 것이 일감이겠죠. 자, 문제는 끊었을 때입니다. 이 석점을 버리면 여기는 집을 깰 수가 있는데 이 집을 깰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이런 데를 찝어봤자 자, 완벽하게 백집이 방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뭐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길 치면 백이 받아주냐면 그렇지 않죠. 따냈을 때 이쪽을 파워하면은 백이 여길 늘어놓더라도 되고요. 뭐 여기를 여유 있게 한 번 더 연결해 가지고 양쪽을 맛보기로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요 시점에서 그냥 단수를 치기 전에 조금 더 돌을 키워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길 치중 가는 건 가능합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백이 어느 쪽을 있던 간에 이 집을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흙의 가장 큰 괴로움이죠. 자, 아무리 먹여쳐도 두 집을 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두는 기본을 따라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다면 약간 더 생각을 비틀어야 될까요? 단수를 먼저 치고 백이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여기를 늘면 야, 이거는 완벽하게 흙의 계획에 걸려 들었습니다. 자, 이쪽을 뭐 붙이고 아무리 해봤자
이 흑돌 두 점이 지금 타격을 받진 않거든요. 수상전의 기본만 잘 따라간다면 지금 이 두 점이 함락당할 일은 없고요. 여기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또 한 집을 낼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백돌 전체를 다 함락시킬 수가 있는데요. 야, 역시 수순의 묘가 중요한가요? 여길 쳤더니 이 집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것으로 지금 대성공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백이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을 버릴 줄 알아야죠. 자, 카멜로인처럼 이렇게 변신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쪽을 둬가지고 따냈을 때, 자,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쳤을 때 따내면, 자, 이쪽을 뭔가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자,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살아갑니다. 여기를 두고, 흙이 만약에 이쪽을 두면 패를 대꾸할 필요도 없이 반대쪽을 이렇게 젖혀가면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흙이 반격을 날린다는 거예요. 백이 이쪽을 따냈을 때 이 자리를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은 백은 이 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백이 이쪽 한 집을 내봤자 결국은 양쪽은 맛보기로 흙이 잡으러 가는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자, 물론 전체가 잡힌 것보단 낫지만 패를 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백이 이쪽을 공격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격하던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저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흙이 연결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단수를 치면은 사활이 비로소 달라지게 됩니다. 자, 흙이 이쪽을 찔렀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진짜 집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었다가는 다시 한번 흙에 이 암수에 당하게 되면서 야, 완벽하게 지금 백이 또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는 이런 슬라이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아서도 백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이제 확보가 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이제 이쪽을 찌르고 들어왔을 때 천천히 이쪽을 따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찝으면은 한 집을 추가로 만들어 내고요. 만약에 흙이 반대쪽 집을 파호를 하면은 그제서야 여기를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아무 문제 없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다르게 계획한다고 해서 이런 쪽을 띄워봐도 어차피 찔렀을 때 여길 지구 끝까지 늘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은 흙이 여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으로만 손해볼 뿐 지금 흙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백의 두 집을 뺏어갈 수 있는 방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흙이 수순을 비틀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늘어가지고 여길 막으면 이쪽 집을 파워하는 것, 야, 이때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백의 주장인데 이렇게 받았다가는 다시 한번 딱 걸리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렇게 찌르면 백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다시 한번 전체가 잡혀버리게 됩니다. 야, 뭐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길 들어갔을 때 이 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막아서 흙이 이쪽을 제압하면 이 한 점을 한 집을 파호하면은 그제서야 여기를 따내면 되겠고요. 그제서야 이쪽을 따내면 되겠고요. 만약에 흙이 두 점을 따내고 만족을 한다면 백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젖히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삶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묘하죠. 만약에 흙이 이쪽 집을 키우지 않으면 두 점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따내가지고 이 집은 진짜 집이 되는 겁니다. 자, 밖에서 집어도 안 되고 먹여쳐도 이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은 살아있죠. 자, 그리고 백의 입장에선 수순을 8번으로 뭐 먼저 여기 한 집을 내도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을 제압할 때 결국은 똑같은 그런 모양이 환원이 됩니다. 야, 지금 흙이 잘못 잡으러 가도 백의 입장에서 사는 과정이 그다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야, 반대쪽으로 공략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또 이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백이 따내서 아까 보셨던 모양이 다시 환원이 돼요. 여기를 단수 쳐봤자 있기만 해도 살아있다는 거죠. 자, 완벽하게 두 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게 될 것 같은 수가 없는데 이렇게 호구 쳐봤자 도움이 될까요? 여길 느는 것은 따냈을 때 결국 이 집은 진짜 집, 아무것도 안 되고 흙이 여기를 이어봤자 백이 막아가면 자 오히려 수로 지금 아까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또 세수 늘어진 패가 나게 되어 있네요. 세수 늘어진 패 정도로는 정말 머나먼 중반에서 조금 끝내기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백이 잘못 둔 걸 응징할 수가 있어야죠. 그쵸?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두지 말라고 하는 수. 빈삼각입니다.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정말 빈삼각의 묘수. 요 한 방으로 백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길 막는 건 두 집을 내서 살아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 패를 보면서 진출하는 것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요 가운데 자리를 찝었을 때 결국은 퇴로가 막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길 두면은 막아서 또 반대쪽을 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어도 결국은 백이 이쪽을 살아봤자 이미 백돌 이 몸통은 끊겨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찝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찔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이 날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좀 두 집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를 파워를 하는 순간 백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이 비틀어 봐야겠죠. 당연히 급소치중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흙이 연결하면 그때 막아서 자 이건 당연히 지금 흙돌이 모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사석 작전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흙이 조금 더 좋은 수순을 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석 작전 가지고는 지금 백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두 집이 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요 한 방을 해둔 다음에 이렇게 늘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백이 끊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풀었다고 해서 다 푼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자, 어떻게 둘까요? 이런데 막았다가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요 집을 깰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는 정말 논외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흙이 집을 파워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하기가 정말 쉬운데, 자, 이것은 백이 일단 이렇게만 둬도 패죠. 하지만 이 패는 단패라서 백이 더 좋은 패를 만들어내야 돼요. 먼저 따내고, 흙은 치중 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 자리를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옵션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단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패가 났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제가 손 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둬가지고 패감을 쓰고 이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큰 자리 두 번을 연타하는 정도라면은 이렇게 경영을 하고 흙한테 선수를 내주는 것보다는 그냥 큰 자리를 가서 만약에 흙이 전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감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패가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흙이 이 패를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큰 자리를 가고 여길 이어줘서 마저 해소할 때 돌이 여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큰 자리를 가면은 이런 식으로 2단 패를 경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수가 틀려서 그래요. 아마 여기로 푼 분들이 제법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죠. 흙은 반대로 찝어가는 기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는 순간 백이 따낼 때 이제 비로소 치중을 가면은 여길 두면 그때 이 집을 깨버리고요. 백이 이쪽을 넓히면은 여길 단수 쳐가지고 이 집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이 백대마를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수가 나오는 이유는 좀 더 확실하게 살리고 싶은 게 이유거든요. 하지만 어떤 때는 최강수를 두는 것이 바둑에서 좀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백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도 흙의 입장에서 이 실수를 응징하기 위해서 또다시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삼각을 해주고 절대수인 치중을 갔을 때 이 마지막 수까지 꼼꼼하게 둬야만 이 백에게 잘못 둔 수를 응징을 하면서 이 백대마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주 쉬워 보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